뼈저리게 느끼는 현실 인생 팁. 중년들이 이 글을 클릭한 이유, 살다 보니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걸, 그리고 후회는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걸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끝없이 있는 줄 알았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게 됩니다. 그 나중이 생각보다 빨리 오고 그 참음이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는 현실.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살다 보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움은 대부분 직접 겪고 나서 옵니다.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진작 이렇게 살았다면 달라졌을 것들. 그런데 아무도 먼저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미 기회입니다. 첫 번째, 남 눈치 그만 보십시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변 눈치를 봤습니다. 부모님 눈치, 선생님 눈치, 친구 눈치, 어른이 되어서도 직장 눈치, 친척 눈치, 동네 눈치. 그 눈치를 보는 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됩니다.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게 됩니다. 남 시선 신경 쓰는 동안 내 인생 시간이 먼저 갑니다. 내가 눈치를 보는 그 사람들도 사실 자기 눈치 보기 바쁩니다. 내가 뭘 입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그게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게다가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린 선택은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의 결과도 그 후에도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합니다. 남의 시선은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나만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눈치를 줄이는 것, 그건 무례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을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남 눈치 볼 시간에 내 인생을 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할 일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해야지. 내일 하면 되지. 이번 주말에 해야겠다. 다음 달부터 제대로 시작해야지. 이 말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 입에서 나오는지. 처음에는 그냥 한번 미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는 생각보다 평생 가는 습관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한 가지 일에서 시작해서 모든 일로 번집니다. 오늘 운동을 미뤘습니다. 내일도 미뤄집니다. 이번 달도 미뤄집니다. 결국 1년이 지나도 시작을 못합니다. 오늘 연락하려 했는데 미뤘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그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미루는 것이 게으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준비 중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끝나는 날은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걸 지금 하십시오. 작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이 내일 하는 것보다 항상 낫습니다. 세 번째, 싫은 건 싫다고 하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려 합니다. 갈등이 싫어서 상처 줄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래서 싫어도 싫다는 말을 못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해요. 이 말들이 진심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되려다 내 마음 먼저 망가집니다. 싫은 걸 싫다고 못하는 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괜찮아요인데 마음은 안 괜찮아요입니다. 그 불일치가 쌓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이 됩니다. 더 나쁜 건 계속 싫다고 못하면
상대방은 내가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싫다는 말은 상대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내 경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솔직함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싫다는 말도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네 번째, 가끔은 뻔뻔해지십시오. 착하게만 사십시오. 라고 배웠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먼저 손 내밀고. 그런데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착하기만 하면 세상은 당연하게 받습니다. 이걸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몫을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여한 것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양보하고 항상 맞춰주고 항상 먼저 내어주면 그게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당연하게 된 것은 요구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뻔뻔해지라는 것은 타인의 것을 빼앗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당연하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은 내 것을 지켜도 됩니다. 가끔은 내 순서를 요구해도 됩니다.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 미루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는 몸이 당연히 따라줬습니다. 무리해도 하루 이틀 자면 회복됐습니다. 아파도 참으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운동은 좀 여유가 생기면, 병원은 좀 더 심해지면, 식단 관리는 일이 줄면, 수면은 이 프로젝트 끝나면. 그런데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몸 하나 무너지면 돈도 계획도 같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도 몸이 무너지면 그게 다 치료비가 됩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건강은 기반입니다. 이 기반이 흔들리면 그 위에 쌓은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 그건 내 꿈을 지키는 것이고, 내 관계를 지키는 것이고, 내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것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10분 걷는 것, 오늘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오늘 조금 일찍 자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 후회할 선택은 줄이십시오. 살면서 두 종류의 후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했는데 잘 안 됐을 때의 후회. 두 번째는 하지 않았을 때의 후회. 연구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두 번째 후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훨씬 오래, 훨씬 깊이 남는다고 합니다. 남 상처 준 일보다 내가 참았던 일이 더 오래 남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 가지 않은 길, 시작하지 않은 일, 표현하지 못한 마음, 이것들이 나이 들수록 더 크게 보입니다. 그때 해봤다면 어땠을까? 그때 말했다면 달라졌을까? 그때 가지 않은 게 지금도 아쉽다. 해봤는데 안 됐을 때는 그래도 됐습니다. 적어도 해봤으니까. 하지 않았을 때의 후회는 답이 없습니다. 결과를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후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람보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아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떠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순간, 이 시간, 한번 지나가면 다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니까, 시간이야 언제든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칩니다. 시간을 쓸 때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시간을 쓰는 게 맞는가? 이 일에 이 시간을 쓰는 게 맞는가? 시간을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십시오. 그 자원을 어디에 쓰는지가 인생을 만듭니다. 8번째, 돈 아끼는 것보다 체력을 아끼십시오.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법니다. 저축합니다. 재테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몸이 상합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거르고 쉬지 않고 달립니다. 몸이 비싼 자산이라는 걸 나이 들면서 알게 됩니다. 체력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돈을 씁니다. 체력이 있어야 관계를 유지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체력이 바닥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계획이 있어도 체력은 나이 들수록 더 귀해집니다. 젊을 때는 써도 회복되지만 나이 들면 써버린 체력이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체력을 지키는 것, 그건 돈을 모으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투자입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적절히 움직이는 것, 이 기본이 가장 비싼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9번째, 5분만 빨리 움직이십시오. 이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5분이 무슨 차이를 만드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 5분 차이가 기회와 후회를 가릅니다. 버스를 5분 일찍 나가면 탑니다. 5분 늦으면 놓칩니다. 그 5분 차이가 중요한 미팅에 제 시간에 도착하느냐, 늦느냐를 가릅니다. 연락을 5분 일찍 하면 타이밍이 맞습니다. 조금 더 미루면 상황이 바뀝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 관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분 빨리 움직이는 것은 마음가짐이 다른 겁니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가 아니라 지금 움직이면 여유가 생긴다는 생각. 그 차이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하루의 차이가 쌓여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5분만 일찍 움직여 보십시오. 알람을 5분 더 일찍 맞추는 것, 준비를 5분 더 일찍 시작하는 것, 연락을 5분 더 일찍 하는 것. 이 작은 것이 쌓입니다. 10번째,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준비가 완벽해지면 시작하려 합니다. 조건이 다 갖춰지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완벽이라는 건 오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하나가 부족합니다. 항상 좀 더 준비할 게 있습니다. 완벽 기다리다 인생 절반이 지나갑니다. 완벽주의는 높은 기준이 아닙니다. 완벽주의는 시작을 막는 장벽입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뒤에는 실패가 두렵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면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완벽을 기다리다 시작조차 못하면 실패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실패입니다. 70점짜리 시작이 100점짜리 계획보다 낫습니다. 어설픈 첫 발자국이 완벽한 계획보다 낫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상태로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1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남 눈치, 미루는 습관, 참는 것, 건강, 시간, 체력, 완벽주의. 이것들이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인생은 잘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후회 적게 남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화려한 성공보다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았다는 것, 말하고 싶은 것 말했다는 것, 나답게 살았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남 눈치보다 내 인생부터 챙겨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것,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 내가 오늘 움직여야 할 것, 그것부터 생각하는 하루. 그 하루들이 쌓여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도 있었을 겁니다. 찔리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찔린다는 건 아직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얻은 인생은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남 눈치보다 내 인생부터 챙겨보세요.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얻은 인생이었습니다.